지금 제가 보여준 영상 있잖아요. 네, 그 촬영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지금 했던 내용들이 전에부터 계속 보여줬던 건데 오늘 이제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더 한번 보여준 건데 어떠세요? 어떤 영상이요? 느낌 지금 이제 참하고도 보여줬잖아. 아, 네네. 네. 도움이 되겠어요? 어, 글쎄, 뭐, 이 강의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보여주신 거랑, 네. 뭐, 제가 그 사이에 어떻게 뭐 눈이 바뀌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오늘 네. 보여주면서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많이 또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큰 산이라든지 이런 거 표현해 줄 때, 이렇게 좀 멀리서 촬영해야지만 음. 그게 그게 좀 그런 크다라는 게 표현이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이 좀 불편하니까 좀 힘든 음. 것들을 표현해 준다 이러는 것들이 또 아직 그런 거 촬영해 볼 기회는 없었지만 네. 알아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앞으로 촬영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왜냐면 여행 전문가잖아. 여행 전문가는 음, 반드시 하게 됩니다. 네. 저도 제가 다큐멘터리를 36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한 거지.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지로만 가는 그런 촬영을 내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몰라. 내가 아프리카 한번 처음에 갔을 때 여기를 내가 또 오겠나 싶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여러 번 갔어요. 인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다라고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 너무 좋은 나라다. 한번 또 가보고 싶다. 그랬더니 또 그런 취재가 계속 연결되고 예.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됐고 제가 강의하는 것도 아프리카 그런 소스를 많이 가지고 예, 강의를 하게 된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질문 조금 받아보고 우리 수업할까요? 질문 좀. 지금 제가 구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조명도 조금 얘기했지만 예, 구도에 대해서 이제 지금 40, 50분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차마 고도라든가 뭐 이런 걸 보여주면서 내가 카메라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그림 다음에 어떤 그림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예외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도 그 우리 단톡방에다가 내가 글을 썼지만 자, 움직임이 있는 그림에는 움직임이 있는 풀샷은 붙어요. 움직임이 있는 그림일 때만. 움직임이 없을 때는 안 붙어. 근데 움직임이 있을 때는 붙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훌샷도 붙어요. 근데 움직임이 없이 훌샷은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독들이 편집할 때 안정적으로 이렇게 정적인 사진도 찍지만 제가 그림 하나를 한 3컷 이상 찍으라고 그랬잖아. 거기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한번 찍어보고 정적인 것도 찍어보고. 그래서 카메라가 안 움직이면 피사체를 움직이게 하고 피사체가 움직이면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는 게 또 좋아요. 만약에 이제 바람에 막 팔랑팔랑거리는 꽃 찍었잖아. 그 꽃을 우리가 가만히 봐도 팔랑거리는 줄 알아. 그러면 그걸 굳이 카메라를 이렇게 막 후뚜루마뚜루 막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럼 그냥 가만히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시청자들한테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꽃이 움직이지 않고 너무 바람이 없어 조용해. 그때는 카메라가 움직여주는 거야. 그때는 카메라가 뭐 이렇게 훑어준다든가 틸다운 한다든가 뭐 틸업을 한다든가 하이 앵글에서 뭐 이렇게 돌려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공유를 또 한번 해서 수업을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명을 조금만 더 해고 갈게요. 자, 여기 사진에 보면은 조명기가 하나, 둘, 셋, 세 개 있죠. 네, 조명은 기본이 세 개라고 그랬잖아. 조명은 기본이 세 개. 좌측, 우측, 정면. 자, 근데 지금 보이는 이 조명은 우리가 쓰는 그런 라이팅이 아니라 이건 스트로보 조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진을 찍기 위한 조명이야. 사진 찍기 위한 조명하고 우리가 촬영하는 조명이 틀리냐면 그렇진 않아요. 위치는 똑같은 거야. 빛이 다른 거지 위치는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조명을 해요. 아까 보여준 사진이랑 똑같은 거예요. 바다에 어떤 한 여인이 있고 뒤 배경에 이 노을을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촬영하면은 어떤 사진을 만드냐면 위에 사진을 같이 만들어. 위에 사진. 동영상은 마찬가지. 찍으면 이렇게밖에 안 나와. 밑에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반드시 필터를 걸어서 했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님들이 편집을 할 때 그냥 생으로 필터 전혀 쓰지 않고 보여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화장 안 하고 밖에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화장 안 하고. 여러분들 화장 안 하고 나가세요? 뭐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 화장하고 나갈 거예요. 여성분들은. 이런 사진을 보여줄 때 남한테 자랑할 때 위에 같은 사진을 보여주는 거는 누구나 다 찍는 사진이고 밑에 같이 보여줬을 때 사람이 야 여기가 어디냐 좋다 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포토샵 작업을 해준다든가 컬러 컬렉션 작업을 해준다든가 컬러 콘트라스트를 넣어준다든가 채도를 좀 넣어준다든가 뭐 채도를 빼준다든가 이런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예전에는 이런 걸 전부 전문가들이 했었다고. 근데 지금은 전문가가 없어. 스마트폰 가지고 다 되고 컴퓨터에서 다 돼. 하면 되는데 네, 안 하는 거는 게을러서 그러는 거다.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자, 여성이 남자를 이렇게 잡아 끌고 물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굉장히 이게 동적으로 보여. 힘이 있어 보이잖아. 여자가 무슨 잔다르크도 아니고 남자를 막 확 낚아채는 이런 힘이 있는 앵글은 관광렌즈로 로우 앵글로 촬영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뒤 배경이나 여기 이게 물이 이렇게 막 튀는 게 막 서 있잖아. 고정. 그러니까 스틸 사진에서는 이게 이제 샤터 속도를 높여주면 이렇게 쓰는데 그럼 동영상은 어떻게 해? 동영상은 쓰지는 않지만 이런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고속 촬영을 해죠. 고속 촬영을 했다가 보여줄 때는 어떻게 보여줘요? 슬로우로 보여주는 거지. 고속 촬영을 한 거를 슬로우로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사진하고는 반대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촬영한 거를 정상적인 속도로 1초에 30프레임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1초에 120프레임을 찍어가지고 30프레임을 보여주면 사람이 감성이 달라지는 거야. 오, 뭐 이런 느낌이 나게. 오, 이거 멋있다. 잘 만들었다. 콘텐츠가 좋다. 이런 거는 생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후시 작업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요 밑에 그림이랑 위에 그림이랑 완전히 다르잖아. 그냥 밋밋하잖아, 하늘도. 조명을 하고 뒤 배경에 석양 그다음에 이 카메라 감독이 로우 앵글로 밑에서 위로 관광렌즈로 여기서 이제 관광렌즈라는 표현은 안 썼는데 관광렌즈로 촬영하면 그렇게 돼요. 자, 역광에서 판가름이 난다. 이거 되게 분위기 좋죠. 잘생겼잖아. 수염도 나고. 자, 이 분위기 좋은 그림을 무슨 시베리아 같아.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나요? 시베리아 같아요? 이게 눈도 그렇고 하여튼 느낌이 확 좋은데 이런 그림을 정말로 시베리아에서 찍었는지
이런 허접한 스튜디오에서 그냥 찍은 거예요. 사진을. 동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우린 사진은 무슨 예술이라고 그랬어요? 자르는 예술이라고 그랬잖아. 다 보여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잘라주니까 느낌이 다르잖아. 그리고 렌즈가 망원 렌즈로 했을 때, 뒤에가 스튜디오지만, 스튜디오 뒷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망원 렌즈로 해서 뒤를 포커스 아웃 시켜주는 거야. 포커스 아웃이 되면은 뒤 배경만 흐릿해지는 게 아니라, 요 피사체가 사는 거예요. 눈 보세요, 눈이. 예. 이렇게, 촬영을 한다는 거. 동토의 땅 같은 분위기지만 철저히 계산된 눈과 바람의 조명에 의해서 뒤에 파란색, 여기는 지금 파란 데가 아니잖아. 어둠컴컴한 데인데 파란 조명을 배경에다가, 여기 지금 연기 같은 게 보이죠? 이게 스모그를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모그 발생기가 있거든. 그런 스모그 발생기로 스모그 깔아주고, 위에서 또 눈 같은 걸 뿌려주고, 자, 눈 같은 거는, 눈이나 비는 어떨 때 보인다 그랬어요? 역광일 때 보인다 그랬잖아요. 역광. 그래서 역광 촬영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진만이 아니라 동영상도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웨딩 촬영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남자가 좋아서 미쳐 그냥 입이 착 찢어지고. 자, 이런 그림을, 이것도 역광이에요. 뭘 보면 역광인지 아냐면, 이 사람들의 그런 머리, 이런 데 하이라이트가 생겼잖아. 그거는 역광이거든요. 자, 역광을 어떻게 촬영했냐. 이렇게 렌즈 앞에서 물을 뿜어가지고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이런 효과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대로만 촬영하는 게 아니라 연출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연출이. 아, 나는 여행 다큐인데 무슨 연출이 필요해. 내 눈에 보이는 다큐는 사실 그대로 찍으라고 그랬잖아. 근데 사실 그대로 찍는 건 맞지만 영상미를 있게 한다든가 어떤 이야기, 스토리를 만든다 그럴 때는 요런 짓거리도 필요하다. 네. 요 그림을 전체로 다 봤을 때는 되게 허접스럽잖아. 그림자는 지금 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요 빛이 역광으로 인해서 이 물 뿜는 게 이렇게 보인다는 거, 역광에서만 물이 그 신비한 그런 몽환적인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해변 가면 많이 보잖아. 뒷모습만 찍는데 요 앞에다가 액자를 이렇게 갖다 놓고 요 액자 사이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찍어주는. 이건 좀 올드한 방법이긴 해. 요즘에는 뭐 편집할 때 액자를 만들어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네, 올드하지만. 어우, 여자가 색소폰을 그냥 아주 멋지게 불어요. 이렇게 조명을 해가지고. 자, 요 밑에서는 여자가 좌측에 있어. 위에서는 좌측은 좌측인데 정중앙은 아니지만 우측을 굉장히 많이 잘랐어. 우측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지 않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시선을 많이 주라고 그랬잖아요. 공간을 두라고 그랬잖아요. 노이즈룸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위에 헤드룸하고 노이즈룸 만들려고 그랬는데 노이즈룸이 지금 잘렸단 말이야. 이거는 카메라 감독이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정상적인 거는 앞이 텅 비어야 되는데 앞을 잘라줌으로 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연주다. 힘들게 연주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을 잘라주는 거예요. 자, 요런 신랑 신부가 바닥에 누워있는 이렇게 허접스러운 그림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촬영이 되면.
이게 역광이란 말이에요. 뒤에 물보라, 앞에 꽃 포커스 안 맞추고 요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추면서 요 이제 망원 렌즈로 요런 거 이제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 요렇게 효과 내기는 사실 어려워요. 요 이제 DSLR이나 이런 거로 단초점 렌즈를 가지고 촬영하게 되는데 스마트폰 가지고도 한번 시도는 해보세요. 자, 피사체 가차에 가면 가차에 갈수록 뒤가 백포커스 되는 건 아시잖아. 그죠? 아마 해보신 분은 알 거야. 꽃을 많이 찍어보신 분들은 아, 내가 어떨 때 촬영하면 뒤에가 백포커스가 돼서 꽃이 예쁘게 나오고 어떨 때는 그냥 꽃이랑 배경이랑 똑같이 나오기도 하고 막 이래. 예, 그걸 이제 느끼신 분들은 그런 느낀 감정을 이렇게 인물들 찍을 때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밑에 의자 위에 엎드려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포즈가 물속에서 수영하는 이런 그림으로 바뀌는 거. 자, 여러분들 지금 크로마 촬영이라고 알잖아. 크로마 촬영. 그죠? 크로마 촬영하면 이런 걸 촬영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위에 사진을 보세요. 크로마가 아니잖아. 이건 사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고, 동영상 찍는 데는 요거는 안 맞아요. 동영상은 반드시 크로마 촬영해야 돼요. 뒷배경을 크로마로 만들어야. 아니면은 뭐 이 상태로도 할 수는 있어. 이건 이제 노가다를 해야 돼. 그림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따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엄청 힘들고, 크로마 촬영. 자, 요 아오자이 입은 아름다운 여성을 찍는 카메라 감독은 자기 다리 하나 난간에다 걸고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위험한 액션을 취하고 촬영해요. 정말로 사진 찍는 사람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안 하고 이런 그림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은 다 알아. 해봤었기 때문에. 그죠? 제가 했지만 그림 하나는 찍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거다. 만드는데 목숨 걸고 만들어라. 이런 거. 맛있는 새우를 요렇게 밑에다 스팀 다리미가 아니라 다리미로도 되고 뭐 옷 이렇게 하는 거로 스팀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찍어. 근데 나는 아무리 스팀을 올려도 이런 스팀이 안 보여. 왜 안 보이는 거예요? 역광으로 안 찍어서 그러는 거예요. 역광으로 찍으면 이게 보여요. 이게 상업 사진가에 스팀을 씌워서 역광 촬영했을 때 맛도 살아난다. 그림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이 그림을 보고 맛있는 거를 느낀단 말이야. 근데 그림을 현찮게 해서 그냥 주면은 이게 맛있는 게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보여주는 이런 게 사진,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사진에 국한된 게 아니다. 동영상 촬영하는 사람도 남의 거 보고 베끼라 그랬잖아요. 사진에 그런 효과 내고 촬영하고 기획하고 연출하고 이런 거를 배워서 여러분들이 촬영할 때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준 그 내용을 보니까 할 수 있겠어요? 어때요? 어려운가요? 네, 웃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 같고, 안 웃는 사람은 엄청 어려워요.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모르면은 어려운 거 맞아요. 모르면은 본 적이 없다든가 CF 촬영 뭐 이런 거 연출하는 걸 본 적이 없으면 어려운 거 맞아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봐도 저걸 어떻게 만드는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제가 과정을 보여줬잖아.
과정을 보여주면 그거대로 이제 기억해뒀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다시 또. 자, 이제 구도를 한번 볼게요. 보여줄 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림만 보세요. 자, 똑같은 호리존인데 어떤 건 체크 표시하고 어떤 건 X 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좌측에 있는 소실점하고 우측에 있는 소실점이 다르게 보이죠. 하나, 둘, 가운데로 이렇게 모여지는 게 우측에 있는 그림은 이 건축물 같은 게 굉장히 높고 사람은 굉장히 왜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도 폼당해 보이고 건축물도 좀 있어 보이게 촬영하려면 내가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되나. 자, 우측 같은 경우는 자, 똑같은 집이야. 그리고 소나무도 있고 있어. 소나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나무가 있는데 우측에 있는 거는 집하고 겹치질 않아. 나무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좌측에 있는 거는 나무가 막 이렇게 겹쳐서 입체감이 좀 덜한 요런 거. 자, 두 번째 그림 볼게요. X는 하여튼 잘못된 거예요. 자, 거울을 통해서 내가 촬영을 한다 했을 때 맨 좌측에는 거울에 얼굴이 잘 안 보이잖아. 우측은 얼굴이 보이는 면적이 많잖아. 그러니까 밀러를 통해서 촬영할 때도 이렇게 밀러 속에 내 모습이 많이 보일 수 있게 촬영하는 게 보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이해도도 좋고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자, 그 밑에 거 보면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데 거울 속에 나를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못 보잖아 잘. 우측은 많이 보이지 얼굴이. 그러니까 얼굴에 그래도 반 이상은 보일 수 있게 뭐 3분의 2가 보이면 좋고. 근데 거울을 촬영하려면은 거울 속에 촬영하는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참 촬영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 거 잘 감안해서. 자, 우측 같은 경우는 자, 걸어가는 사람의 레벨이 여기 이제 맨 밑에 보면 아이 레벨이 눈 위치가 세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지점을 이렇게 소실점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진행 방향을 맞춰서 눈의 높이까지 맞출 때 이게 좋은 그림이라는 거지. 사진을 찍을 때는 여기가 샤터 찬스지만 여러분들은 샤터 찬스가 아니니까 어느 한 부분부터 어느 한 부분까지 갔을 때 요런 구도를 좀 유지해 달라는 거. 위에도 마찬가지. 아이 레벨. 위에도 마찬가지. 자, 지금 얘가 보여주는 거는 사진이라 이럴 수 있는데 동영상도 요거를 적용시켜요. 카메라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람의 눈과 손과 T자 지점이 딱 맞춰놓고 사람을 요 T자 사이에다가 구도를 잡아주시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손이 여 위치 안 오고 이 위치 안 오고 이 위로 올라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손을 좀 내리게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카메라 포지션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손의 위치를 이렇게 맞춰준다든가. 요 수염난 사람
우측은 이렇게 환하고 좌측은 어둡잖아요. 우리는 이게 조명이 안 맞은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컨트라스트를 강하게 해서 한쪽을 이렇게 좀 샤도를 많이 줌으로 해서 강한 인상을 만들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여행지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밝은 것만 찍으면은 좀 식상해.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사람이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라든가 뭐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을 찍을 때는 밝은 그림보다는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어야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길거리에서 만약에 촬영을 했을 때 위에 그 파란 옷 입은 사람이 지나가잖아. 지나가는 사람이 뭐 행인으로 찍힐 수도 있어. 근데 사진적으로 봤을 때는 요거는 잘 못된 사진이 되는 거야. 위에 사진은. 위에는, 밑에는 좌우가 깨끗하고 이 사람이 돋보이잖아. 뭐 조명도 제대로 받았고. 그래서 내가 카메라 포지션을 어디다 둬야 되고 주변 인물이 등장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신경 쓰게 되고. 아까 다시 T자 모양 나왔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보세요. 음식 찍는다. 그럼 화면 프레임에 요 T자를 넣어가지고 이게 카메라에 들어있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을 활용하면 이렇게 촬영이 되거든요. 그 앱을 통해서 주 음식이 요 T자에 갖다 놓고 주변에 데코레이션을 위에 있는 T자에다가 이렇게 놓는 거야. 자, 밑에 거 달팽이 같은 거 있잖아요. 달팽이 같은 것도 주 피사체 케이크를 떼어내온 거에 주가 요 달팽이와 함께 동글동글동글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쪽에 잘라진 게 보이고 주는 요 동글동글동글 된 데에 줄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달팽이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가거든요. 둥그스름하게 가는 쪽에다가 요 뭐 딸기라든가 뭐 포크라든가 이런 데코레이션을 이렇게 좀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촬영할 때도 그냥 찍는 것 같지만 전문가들은 그거를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하거든요. 집주인이 세팅해 놓은 걸 그대로 촬영하는 게 아니라 뭐 스푼의 위치라든가 거기에 뭐 어떤 소품 이런 것들이 뭐 뒤에 배경에 보이게 한다든가 전경에 보이게 한다든가 해서 데코레이션 하니까 여행지에 가서 촬영을 할 때라도 그런 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요 사진. 자, 이건 꼭 사진에 국한되는 거 아니에요. 자, 위에는 X라고 돼 있어. 밑에는 OK라고 돼 있어요. 뭐가 차이가 나죠? 똑같은 사람인데 사이즈인가? 네, 사이즈일 수도 있고 여기 보면은 뒤에 무슨 음료수병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죠? 사진 찍을 때 뒤 배경을 이런 걸 정리해요. 그러니까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좀 탁월해. 촬영하다 뒤에 뭐가 이상한 게 보이잖아요. 그걸 다 치운다고. 근데 보통은 안 치우고 그냥 찍어. 자, 요거를 치우기 싫어. 귀찮아. 그러면 카메라 포지션만 약간 옆으로 틀어주면 그게 이 사람 어깨로 가이겠죠. 뭐 그렇게 찍는다든가. 자, 위에는 지금 그 봐야 될 때가 하나, 둘, 셋, 넷, 5군데나 됐어. 밑에는 3군데야. 무슨 차이겠죠? 자, 영상은 간소화시키라고 그랬잖아. 트리밍을 해라 그랬잖아. 그죠? 자르라고. 그래서 여기도 두 손이 다 보일 필요가 없는 거야. 두 손이 다 보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얼굴의 표정이 살잖아. 이걸 크로즈업을 했기 때문에. 크롭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얼굴도 보고 손도 보고 다 보게 된단 말이야. 그 시간에 얼굴만 볼 수 있게 트리밍을 해주는 거. 마찬가지 이것도 T자에다가 다리가 이렇게 최종 목적지가 T랑 합쳐지게 이런 앵글 구도. 지금 이제 우측에 상단에
이 동그라미, 달팽이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동그라미. 여기에 동그라미 주가 우측 하단에 있고, 데코레이션 되는 게 요 선 따라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선 따라서. 지금 요 밑에 하단에 보이죠? 밥그릇에다가 이게 데코레이션이 이렇게 동그랗게 원이 가는 데에 이게 이게 도마토인지 이런 게 이렇게 좀 보이고, 포크가, 자, 어떤 사람은 포크를 여기 밥에다 이렇게 꽂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릇에서 얼마큼 떨어뜨리게 놓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이야. 근데 요런 구도의 원칙을 알면은, 이 포크를 요 위치에다 놔야겠구나, 이런 거를 아시라는 거야. 내가 포크를 어디다 놓을 건지, 데코레이션을 어떻게 할 건지. 자, 똑같은 스님을 이제 찍었는데, 자, 상단의 좌측에 있는 거는 그 화랑 그 옆으로 지나가는 회랑이라고 그러나? 예, 그런 쪽의 시선이 이 스님 얼굴로 이렇게 모아지는, 소실점이 이렇게 모아지는 쪽에 피사체를 둔 거예요. 여기는 우측에, 밑에 거는 좌측에. 그러니까 촬영할 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렇게나 찍는 것 같지만, 앵글을 잡을 때 이런 거를 염두에 둬서 잡으시라는 거야. 저기서 탁발승이 걸어온다. 걸어오는데 뒤에 회랑의 어떤 기하학적인 모습과 천장에 이런 거 했을 때 이 스님을 우측에다 둘 건지 좌측에다 둘 건지, 이런 거를 좀 본인들이 이렇게 구도를 잡을 때 가가지고 이렇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러면 이 사람 지나가 버리잖아. 탁 가면 앵글이 잡을 수 있게.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너무 많이 근접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뒤로 막 도망가가지고 앵글을 탁 잡아서 그 사람이 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근데 지나갔네? 다시 나중에 찍어야지. 자, 영상 촬영 현장에서는 나중은 없어요. 나중은 그런 그림을 절대 못 찍어. 나중에 찍을 것 같지만 절대 못 찍으니까 그때 반드시 찍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자, 황금 분할 됐죠? 눈의 위치가 거기 와 있죠? 근데 이 사람의 시선 공간을 앞에다 많이 두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사람은 앞에다 안 뒀어. 앞에 잘라버렸어. 자, 앞에 자른 건 뭐라고요? 이 사람이 힘들구나 를 표현하는 거야. 힘들구나를 표현해. 그리고 우측에 그 황금 분할 점에는 때가 꼬작꼬작한 손톱에 때가 낀 이 손 하고 이렇게 앵글을 잡아줘.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꽉 차게 사람을 안 잡고 모자 다 나오게 하고 이 사람 발까지 다 나오게 찍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 표정이 없어지잖아. 표정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클로즈업일 때 내가 앵글을 어떻게 잡아줘야 되나. 이건 이제 카메라 틸트하고 관련된 건데, 자, 맨 밑에 거 보세요. 술병이 앞에 정경에 걸려 있어. 근데 컵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빠져 있어. 사람이 소파 의자에 앉아서 뒤로 자고 있어. 자, 이거는 뭐예요? 자, 우리가 영상은 말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림으로 보여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전경에다가 술병을 넣어줌으로 해서 이 사람은 취해 있는 거야. 취해서 자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조용히 잠든 건가? 술병을 안 보여줬으니까 이 사람은 엄청 일하고 지금 피곤해가지고 자는 사람으로 보여. 똑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우측은 어때요? 하이 앵글로 찍었어. 위에서 밑으로. 자, 근데 얘는 컵이 가만히 똑바로 있어. 자빠져 있지 않고. 자, 자빠져 있는 사람은 고주망태인 거고, 자빠져 있지 않는 사람은 정상적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을 위에서 찍었어. 하이 앵글로.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고독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내가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사이즈로 찍은데 어떤 건 취하게 보이고 어떤 건 그냥 잠들은 사람으로 보이고 어떤 건 고독하게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메라 앵글을 어떻게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연출을 해서 찍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야. 요거는 이제 그동안 내가 계속 했던 거 아이 레벨, 뭐 로우 앵글, 뭐 하이 앵글 이런 거 기본적으로 이 틸트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 틸 업, 위에서 밑으로 되는 거 틸 다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틸 업, 틸 다운을 왜 하는지 알고 해야지. 그냥 기분 좋으니까 그냥 한번 해봐. 내가 짐벌에 이거 조그다이얼로 이렇게 하니까 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이유는 어떤 흥미롭다든가 어떤 감정이 있다든가 뭐 기대감이 있다든가 뭐 희망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거를 표현한다고 그럴 때 그런 동작을 해주는 거예요. 네. 자, 요 하나만 더 볼까요? 아크 궁형이라고 그러는데 맨 좌측 한번 볼게요. 카메라가 자, 우리가 보통은 책 보고 있는 사람 정면을 찍는단 말이야. 한 컷으로. 근데 다큐멘터리에서는 한 컷으로 끝내지 말라 그랬죠. 3컷 이상 주라 그랬잖아요. 그럼 정면에서 책 보고 있는 사람 찍다가 카메라가 전진하는데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개걸음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숄더 걸어서 무슨 책을 보고 있는 데를 보여주는 거야. 만약 밥을 먹고 있다. 쌀국수를 먹고 있어. 이게 쌀국수인지 라면인지 어떻게 알아? 정면에서 찍으면. 그냥 뭐 국수를 먹고 있나, 누들이네? 사람이 보고 싶어 한다 그랬죠? 보고 싶어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정면에서 누들을 먹고 있는 걸 보여주다가 카메라가 하나, 둘, 셋, 3초 지난 다음에 개걸음으로 옆으로 이렇게 슉 가면서 숄더 걸어서 어깨 걸어가지고 국수를 먹고 있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수고스러우면은 좋은 그림이 돼. 근데 조금 수고스러움을 안 하면은 누구나 찍는 평범한 그림이 돼. 제가 얘기했죠? 밥 먹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누구랑 어디서 어떻게 밥을 뭐를 먹었으면 좋을까 뭐 이런 대사를 스토리가 될 수 있게 해야죠. 그러니까 글을 스토리 있게 쓰듯이 카메라도 스토리 있게 촬영하는 거야. 자, 우측 거 한번 볼게요.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찍어요? 어깨 걸어서 상대방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투샷으로 그냥 오른쪽 왼쪽에 딱 세워놓고 찍잖아. 그렇게 찍지 말고 한쪽 사람 어깨를 걸어서 대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서 우측으로 개걸음으로 점점 나와서 두 사람을 보이게 한다든가 아니면 더 지나간다든가 해서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누가 움직인다? 카메라가 움직인다. 피사체가 움직이면 카메라는 정지. 피사체가 안 움직이면 카메라를 움직여줘라. 그러니까 카메라 앵글이나 뭐 카메라 구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보여줄 건지를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찍어보고 남의 걸 보고 분석을 해야 돼.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누가 출입문에서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출입문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거를 팔로 패면서 정면으로 올 때까지 개걸음으로 해서 정면으로 받아주는 거. 팔로 해서 자기는 개걸음으로 옆으로 가서 정면으로.
자, 팔로우 할 때는 뭐예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갔잖아. 근데 정면에서 받을 때는 어떻게 자기 앞쪽으로 오는 거잖아. 그러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오는 게 그림이 오다가 카메라가 개걸음으로 옆으로 가서 정면으로 받으니까 화면을 분할하지 않아도 다 쓸 수 있는 거지. 자, 다큐멘터리는요, 카메라 앵글을 많이 자르면 안 돼. 그러면은 사람들이 연출했는 줄 알아. 그리고 쇼했는 줄 알아. 그래서 다큐멘터리는 호흡을 길게. 내가 3초 이상 찍으라고 그랬다고 어떤 사람은 다 3초 찍어가지고 이렇게 붙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도 강약약, 중강약약, 강중, 이렇게 있잖아. 리듬이 있잖아. 영상에도 어떤 건 3초, 어떤 건 5초, 어떤 건 1초, 어떤 건 7초, 막 이렇게 영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3초 해서 붙이면은 안 된다. 자, 여러분들이 사진 가지고 작업할 때 있잖아요. 사진이 귀찮으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사진 있잖아요. 그거 100장을 그냥 다 쭉 붙일 수 있게 해달래. 5초 간격으로, 3초 간격으로. 그거는 재미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사진이라도 어떤 건 3초, 어떤 건 2초, 어떤 건 주민, 어떤 건 1초, 어떤 건 5초, 어떤 건 2초, 3초 이런 식으로 강약, 중강약이 이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하면은 재미없는 사진이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이제 카메라 워크나 내가 왜 카메라를 움직여야 되는지, 왜 피사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카메라가 움직이고, 카메라가 움직이면 피사체가 안 움직일 때, 뭐 요런 거.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가만히 고정시켜서만 찍으려고 그러지 말고, 자, 고정시켜서 찍는 이유가 뭐예요? 흔들릴까봐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는요, 짐벌이 아니더라도 움직여도 그렇게 많이 안 흔들려요. 왜냐면 그 스마트폰 자체에 스타빌리지가 들어있어.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렇게 턴을 해주고, 움직여주고, 줌인해주고, 줌아웃 해주고, 틸업, 틸다운 이런 거를 다채롭게 자기가 할 줄 아는 범위 내에서 다채롭게 해서 영상을 보여주면은 보는 사람들이 시선을 뺏기지 않고 그냥 하는데, 삼각대 딱 받쳐놓고 그냥 정적인 사진같이 동영상을 찍으면 안 되는 거야. 동영상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영상. 카메라가 움직이든 피사체가 움직이든 움직여야 된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늘 제가 그 구도랑 카메라 워크를 좀 얘기했는데 질문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왜냐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걸 오랫동안 한 사람이니까 그냥 쉽게 그냥 얘기하지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엔 저도 이제 사진 수업 이런 걸 들었을 때 심도가 얇어, 심도가 깊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심도가 깊은 게 뭐고 얕은 게 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한참 동안. 근데 이제 촬영을 내가 해보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계속 들으면은 그냥 그거는 말이야. 내가 움직이지 않고 듣기만 하면. 근데 내가 질문도 해보고 모르는 거 질문도 해보고 내가 움직여 보니까 만들어 보니까 이게 심도가 깊은 게 이거구나. 심도가 얇은 게 이거구나. 심도가 깊다 얇은 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감독님한테 하는 얘기가 전문 용어라 이제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창피한 게 아니야. 모르는 거를 질문을 잘하는 거는 좋은 수업 방법이에요.
우리가 질문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고 이해하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제가 질문할게요. 네, 지금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그 카메라 워크에 대해서 네, 제가 이제 그 이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인데요. 네, 처음에는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딱 시작했을 때는 제가 막 움직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찍은 걸 보니까 너무 어지러워서 볼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다면은 나는 무조건 움직이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스틸 카메라 찍을 때처럼 가만히 있고 움직이는 거를 찍어야 된다라는 것에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뭐 나비라도 날아다니는데 물론 제가 이제 여행 영상이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뭐 거기 출연해가지고 이런 거는 거의 못 찍었어요. 뭐 초상권도 뭐 유튜브는 올리면 안 된다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자연 환경들을 찍거나 사람들의 걸어가는 뒷모습 정도만 제가 찍는데 어쨌거나 움직이는 거를 자꾸 찾아서 저는 가만히 있고 움직이는 것만 주로 또 찍었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이제 그건 좀 자연스럽다고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촬영한 걸 보니까 그래서 아 이렇게 찍어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좀 너무 또 밋밋한 거예요. 그렇게만 했더니.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여전히 그래도 저는 정지하고 뭔가 움직이는 게 나올 때 촬영한다라는 거가 머릿속에 지금 박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설명해 주실 때 피사체가 움직일 때는 내가 가만히 해서 찍고 또 그 움직이지 않는 정지된 뭐 풍경이라든지 이런 거 찍을 때는 내가 살짝 움직여줘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러면 제가 어떤 경우에는 그거를 또 그것도 뭐 제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선택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난 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좀 이렇게 힘 있는 그림을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움직이는 거고, 그냥 밋밋하게 그냥 정적으로 뭐 힐링 정도만 하는 그림이다 그러면 안 움직여야 되는 게 맞고. 근데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에서는 카메라가 많이 움직일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을 하게 돼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이 정적이게 되면은 한눈을 팔아. 근데 카메라가 움직이면 사람이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 내가 보여주는 대로 눈이 따라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거는 내가 움직여주고 움직이는 거는 내가 가만히 있고. 그거는 반드시. 예. 이해가 설명이 됐나요? 네네. 그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제가 해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그것의 선택은 제가 뭘 보여주고 싶고 어떤 느낌으로 보여주고 싶은지에 따라서 일본의 케이스로 할 건지 이번의 케이스로 할 건지 선택하면 된다. 네. 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도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 보여주는 거는 아니다. 상대방 시청자가 보고 싶은 거를 보여줘라. 시청자가 보고 싶은 거. 지난번에 이렇게 하회탈 이런 거 촬영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잘 찍었는데 사람들이 저게 어떻게 생긴 건가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야. 탈이라든가 아니면 발동작이라든가 그 소품이라든가 그러면 그런 거는 좀 더 가차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훨씬 좋은데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찍으니까 그림이 밋밋해지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이 사람이 이렇게 던질 것 같아 이쪽으로. 그럼 카메라 그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던지는 소품이 카메라 쪽으로 이렇게 오는 걸 잡으면 훨씬 액션이 있어 보이는 거지.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멀리서 그냥 이렇게 던지는 이런 거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런 공연장에 가면은 그 공연장의 사람이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지만 내가 촬영하는 사람 입장이다 그러면 움직여야 돼. 막 돌아다녀야 돼.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돼도 이쪽에 있다 저쪽에 있다 해서 이 사람이 행동 반경이 저쪽으로만 움직인다. 근데 내가 프로페셔널하게 촬영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귀신이야, 알아. 이 사람이 프로인지. 그러면 이렇게 던지고 뭐 이러는 거를 카메라 앞쪽에 와서 해요. 그거는 프로야, 그 사람들은. 한두 번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자세가, 이렇게 촬영하는 자세가 프로페셔널하게 보인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이라도 프로페셔널하게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촬영을 잘할 수 있는 위치에서 액션을 해준다. 꼭 믿고 해보세요. 네. 자, 또 다른 질문이요. 차찬모 감독님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마이크 켜고 한번 해보시죠. 아니 뭐 지금 계속 잘 듣고 있고요. 네. 이제 들으면서 이번 주에 이제 한번 찍을 때 어떻게 찍어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찍는 것도 새로 찍는 거지만 차찬모 감독님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좀 이렇게 계셨다면서요. 예, 예. 그때 찍어놓은 그런 영상이 있잖아. 영상은 별로 없고 대부분 다 사진. 스냅 사진이라 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영상 있으면 좀 골라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매일 보는 거 아닌 거에도 사람이 또 관심이 많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내가 뭐 모스크바에서 뭐 이렇게 스토리 만들어가지고 뭐 3분이고 뭐 5분이고 이렇게 사진이랑 동영상 좀 엮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도 있어요. 거의 한 95%가 사진이라 가지고. 예. 아니 그 사진은 뭐 이렇게 겨울 사진 찍어놓은 게 있고 뭐 그래서 겨울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 싶은데 동영상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동영상에 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줄게요. 예. 내가 찍은 영상으로 100% 만들지 않아도 돼요. 아, 예. 남의 것도 좀 이렇게 써도 되니까 러시아에 뭐 그런 뭐 있잖아. 그런 뭐 바이카로스에 뭐 해가지고 뭐 뜨고 뭐 거기 고깃배 이런 게 유튜브에 가면 많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게 내 그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 그림 쬐끔은 빼서 써도 돼요. 내 그림은 아니지만. 그러면 자기 사진에다가 그거를 이제 뭐 오버랩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물려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하면은 러시아 그런 분위기도 나고. 근데 이제 요런 건 좀 주의하세요. 러시아 사람이 한국 영상 안 봐. 안 보죠. 예.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찍은 러시아 그림은 한국 사람이 보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찍은 거 말고 러시아 글로 유튜브에다 검색을 하면 러시아 사람들이 찍은 영상이 있단 말이에요. 예? 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가져다 쓰셔도 돼요. 그게 키네마스터에 끌어당길 수가 있나요? 그럼요. 유튜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키네마스터에서 쓰시면 돼요. 아니 저는 네. 한 번도 그런 다른 사람이 찍은 영상을 써본 적은 없는데요. 그 이렇게 사이트에 보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동영상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것에 혹시 러시아 이제 검색해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러시아 영상이든 내가 필요한 영상이 있다면 그거는 무료로 쓸 수 있는 영상이니까 써도 그 되는 거죠. 영상이랑 찍어놓으신 스틸 사진이랑 하는 방법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자, 방송국에서 우리가 다큐멘터리 가잖아요. 사계절을 우리가 어떻게 다 찍어와? 못 찍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의 방송국에다가 공영방송이나 뭐 이런 데다가 협조를 의뢰해서 거기서 뭐 항공 촬영한 거라든가 뭐 사계를 찍어 놓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받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 만들 때, 콘텐츠 만들 때 그런 걸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우리가 다 못 찍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100% 내가 찍은 거로만 하지 말고 불가피할 때 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유튜브에서 알아가지고 내가 편집해서 올리면은요 그것도 방송을 안 해줘. 다운시켜요. 남의 거 저작권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짧게 이렇게 가져다 쓰는 거 정도는 괜찮으니까
다른 분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차찬모 감독님 러시아 거만 우리 거는 그냥 그대로 하시고. 근데 어쨌든 그 키네마스터에 제가 제 핸드폰으로 다운을 받아서 네. 다운을 받을 경우에 그 키네마스터에서 부를 수 있다는 그럼요. 예, 예. 다 그 버전은 관계가 아, 없어요. 관계 없어요. 버전하고는 관계 없으니까요. 어떤 영상이고 음성이고 다 가져올 수 있으니까 다운로드만 받아가지고 키네마스터에서 이렇게 하시면은 돼요. 그러니까 키네마스터에서 안 되는 거는 없어요. 키네마스터에서 안 가령 이제 제가 제 핸드폰에 있는 거를 그거를 이제 샷을 제가 다운을 받아서 키네마스터로 불렀더니 그거는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게 그거는 이제 다운로드 받을 때 걸리는 게 많구나. 다운로드 네. 받을 때 확장자가 뭐가 잘못됐다든가 뭐 그랬을 그럴 거예요. 키네마스터에서는 뭐 100%는 아니지만 99%다 돼요. 확장자가 이제 뭐 다른 거로 됐다든가 다운로드 받을 때 내가 H.264라든가 MP4라든가 그건 기본으로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설정을 해놨는데 네, 코덱을 잘 해서 받아야 되는데 코덱을 다르게 해서 받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다시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10분 쉬었다가 이제 우리 그 감독님들이 만든 영상 보면서 그거 가지고 피드백 좀 하면서 다음 우리 시사회 할 때 뭐를 쓸 건지 그런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할게요.